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아보았던 퍼셉트론의 보다 발전된 형태인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층 퍼셉트론이 여러 겹 쌓인 다층으로 쌓인 퍼셉트론으로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퍼셉트론과 또 하나의 퍼셉트론, 이런 둘 이상의 퍼셉트론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퍼셉트론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퍼셉트론의 작동 원리와 다층 퍼셉트론의 작동 원리는 정확히 일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층 퍼셉트론의 차이점은 바로 여러가지 문제들, 여러가지 분리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레이어가 한 층일 때는 두 개의 분리가 가능했다면 다층 퍼셉트론 2개 이상일 때에는 2개일 때는 3개의 분류가 가능하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4개일 때에는 5개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레이어가 n개가 있을 때는 n 플러스 1 공간의 분리가 가능한데 이러한 어떤 특징과 특성을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퍼셉트론에 주로 사용이 되는 활성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을 다시 한번 써보면 x1과 x2가 있고 그에 대응되는 w1과 w2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곱해진 다음에 더해져서 x1 w1 더하기 x2 w2가 있을 때 이 더해진 값이 특정 활성함수라는 그 메서드를 거쳐서 이제 0 또는 1을 내보낸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가운데 있는 활성함수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아이덴티티 펑션과 바이너리 스텝 펑션, 소프트 스텝 펑션, 그리고 이쪽은 기타 등등, 기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함수 하나만 뽑아봤습니다. 아이덴티티 펑션과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과 동일한 출력값을 내보내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뭐 함수를 써보자면 y는 x, 이러한 함수들이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을 받으면은 0을 내보내고 2를 받으면 2를 내보내는 이러한 함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너리 스텝 펑션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점을 기준으로 다른 이산적 출력값을 내보내는 함수입니다. 특정 기점을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 이 기점보다 작으면 0을 내보내고 이 기점보다 크면은 1을 내보내는 이러한 함수를 바이너리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프트 스텝 펑션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점을 기준으로 그 출력값이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소프트 스텝 펑션을 보면은 이렇게 S자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정 기점, 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함수들, 여러가지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렐루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루 펑션과 같은 경우에는 입력 값이 0보다 작으면 0을 기점으로 0보다 작으면 0을 내보내게 되고 여기는 0을 내보내게 되고 0보다 크면 그 아이덴티티 펑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값을 내보내게 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스텝 펑션의 다양한 종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함수들이 그냥 하나, 두 개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로지스틱 펑션이라든가 하이퍼블릭 탄젠트 펑션, 아크 탄젠트 펑션, 소프트 사인 펑션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그냥 이런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한 활성화 함수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말 그대로 인공적인 신경망,
인간이 인공적으로 설정한 신경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퍼셉트론이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퍼셉트론이 출력층에서 0 또는 1의 값만을 출력할 수 있었다면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출력층에서 다양한 값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의 계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입력층과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입력층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데이터가 입력되는 층으로서 일반적인 수치 또는 벡터의 형태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입력 값들은 가중치라는 것과 곱해지게 돼서 은닉층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은닉층은 말 그대로 입력층과 그다음에 출력층,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되어 있는 층을 말합니다. 여기서 은닉층에서 값을 전달받은 은닉 노드는 이러한 각각의 것들을 노드라고 하는데, 이 은닉 노드들은 또다시 한번 가중치와 곱해지게 되어 출력층으로 출력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출력층은 은닉층과 입력층을 거쳐 형성된 최종 데이터를 갖는 층으로서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값이 나오게 되면은 요 값들을 최대화시키거나 최소화시키는 여러가지 설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가중치와 편향, 바이어스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가중치라는 것은 퍼셉트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입력층과 은닉층의 각각의 곱해지는 수치로서 가중치에 따라 다음 레이어에 전달되는 값의 크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번 보았을 때 A1이라는 노드에는 8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A2에는 2 곱하기 5 해서 10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A3에는 2, 6, 12라는 값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같은 2라고 해도 이 가중치에 따라서 전달되는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바이어스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추가되는 일종의 오차로서 데이터의 분포를 보다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바이어스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W, X 요것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원점을 반드시 지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요만큼의 공간의 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갭의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바이어스인데, 흔히 우리 이제 볼 수 있는 y는 ax 플러스 b에서의 b의 역할이 바로 바이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b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바이어스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음수가 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현실적인 데이터, 공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의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입력층의 입력값을 가져오고 입력층과 가중치를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해진 입력층과 가중치의 값을 편향이라는 바이어스와 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활성화 함수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게 된 값이 이렇게 출력층에 각각이 나오게 될 거고, 이 값들을 최소화, 최대화 시키거나 뭐 아니면 여러 함수들을 또 적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최대 최소화 시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예제로서 행렬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x 값을 1, 2, 3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1, 2, 3으로 나타내고, 가중치라는 것을 이렇게 1, 2, 3, 4, 5, 6, 7, 8, 10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wx 가중치와 그 다음에 x 값의 곱은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한번 실제로 곱해 보시면은 여기에 그림과 같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해진 값,
바이어스와 더하게 되는데 이때 바이어스의 크기가 3by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요 웨이트가 3by 3이고 그 다음에 x 값이 3by 1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3by 1이 되게 돼서 3by 1과 동일한 크기를 갖는 바이어스, 이렇게 111이라는 임의의 바이어스를 가지게 됩니다. 이 값은 임의의 값이고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연산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31, 37, 46이라는 이렇게 값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 값을 활성화 함수를 적용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활성화 함수는 아이덴티티 펑션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31, 37, 46이라는 값을 내보낸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